안녕하세요. 홀리온 코리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3편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남한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조선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약 1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점령당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매일 500명에서 3,000명의 새로운 병사들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학도병, 노무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과 장군들은 과연 어떤 각오로 싸웠을까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 분들은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입니다. 먼저 백선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있었던 다부동 전투의 지휘를 하신 분입니다. 사단장의 죽음은 전투의 패배와 같았기 때문에 사단장은 보통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왜 그랬을까요? 백선엽 장군이 전투장에 가보니 고립된 고지에 식량까지 끊겨 국군들이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격렬한 싸움에 지쳐 도망가는 병사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겁에 질린 병사들을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잘 싸워주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습니다. 더 밀리면 이제 망국입니다. 우리가 더 갈 곳은 저 바다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 남하로서 다시 싸웁시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습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십시오. 백선엽 장군의 이 명언으로 힘을 얻은 국군들은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었고 낙동강 전선의 중요한 요충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월터 내리스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은 자신의 조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각오는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으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며 죽음으로 이 땅을 지켜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지켰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병사들을 돌아보며 격려한 후 아들 샘 워커의 은성무공 훈장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교통사고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남아 전선에 복무하였습니다. 워커 부자는 훗날 미국 육군 사상 최초로 부자 대장 탄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 외에 우리 선조들이 한 일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인민군은 군사의 수, 대포, 전투기, 전함 모든 것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고 우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국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께 한 기도 요청으로 일어난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과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방어선 상공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변한 것입니다. 폭격기 99개는 무사히 이륙했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조선인민군이 대거 집결해 있던 외관 서북방 지역에 융단 폭격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폭격기가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이미 방어선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온코리아 TV였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홀리온코리아 TV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클릭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